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네, 요즘 많은 고민 상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근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많은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많은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세법들 중에서는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는 2년 전에 발표했던 게 내년에 시작되고 3년 전에 발표했던 게 또 시작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시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걸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아파트 주변에 여기 고덕 비지밸리 일자리 창출 많이 돼요. 집값 많이 올라요. 9호선 연장선 역생겨요.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올라갔는데 세금 내니까 지금 파는 것보다 몇 년 뒤에 파는 게 오히려 시세 차익이 적게 나와버린다.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적용되는 법들이 언제 시행이 되고 얼만큼, 예를 들자면 내년 6월 1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의 양도세 중과가 지금 2주택이 플러스 10%, 3주택이 플러스 20%. 근데 내년 6월 1일부터는 플러스 10%씩 더 추가가 되고, 지금 또 취득세도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는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8%, 세 번째 주택은 12%. 이런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내가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세대 분리가 가능한 줄 알아서 샀는데 부모님이 주택이 있어서 취득세가 몇 프로 과세됐다. 그러면 세대 분리를 주소지를 이전을 다른 데로 해놔야 되는데 이런 등등 아주 많은 테크닉들이 필요한데 저질리고 나서 아니면 지나고 나서 알게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위례 신도시다, 하남 미사다 이런 어떤 신도시가 생기면은 아파트가 생기고 단독주택, 특히 이제 점포겸용주택은 1층에 상가, 2, 3층은 임대 놓고 4층에 살고 이런 주택들이 신도시나 택지 개발했던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가 부분도 있고 주택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금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언제 바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은요 2019년 7월 25일 세법 개정안에서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자, 지금 현행 실거래가 9억 초과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9억 이하는 일반적으로 우리 9억 초과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죠. 하나의 건물이 주택 플러스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거, 주택과 상가가 섞어진 거. 자, 주택 연면적, 건축물 연면적입니다. 보다 주택 외 부분 연면적, 그러니까 상가나 이런 쪽으로 쓰는 게 같거나 많을 때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봤죠, 현행. 자, 무슨 얘기냐? 즉 9억 초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는데 10년 보유, 또 내년에는 10년 보유, 10년 거주, 어쨌든 80%까지 공제가 된다. 근데 그 외에는 상가라든지 15년에 30%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래 가지고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이걸 알고서 보유를 하든 매도를 하든 해야 된다. 두 번째,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 연면적보다 건축물이 더 많을 때 이거를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는. 자, 즉 무슨 얘기냐? 상가주택이 있는데 상가 부분이 있고 주택 면적인데 뒤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더 많은 부분은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9억 초과했을 때 80% 보기 때문에 거의 양도세가 많이 올라도 거의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상가 부분이 많을 때는 상가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5년까지 해서 30%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면적이 더 많은, 한 평이라도 많다. 그러면은 전체가 주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많은 용도로 그래서 점포 겸용택지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세부적인 부분 때문입니다. 세법 때문에 주택 면적이 더 많은 점포 겸용택지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예요. 하지만 이거를 정부에서는 뭐죠?
계속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하여 양도소득세 금액을 계산한다. 자, 주택 연면적이 그러니까 상가 면적이 쉽게 얘기하면 상가 면적이 주택 연면적보다 같거나 많을 때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주택 부분이 더 많을 때 현행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이제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그대로 상가로 본다. 이제는 바뀌는 거. 이게 언제부터 바뀌냐? 바로 적용 시기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2년 1월 1일 내후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착각해가지고 2022년 1월 1일인데 뭐 2032년 1월 1일인 줄 알았어요. 뭐 12년 후인 줄 알았어요. 12년 후에 뭐 그때까지도 마스크 쓰고 있을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마스크나 지금 뭐 제대로 벗고 다닐지 12년 후라고. 그때까지 살아 있을 수 있다고 보장하겠습니까? 저는 1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100살까지. 120살까지. 저는 자신합니다. 자, 개정 이유는 9억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의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합리화. 말이 합리화지. 이건 뭐죠? 텍스. 세금을 많이 거둬야겠다. 이거지. 무슨 합리화입니까 이게.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쉽게 얘기해서 크거나 같은 경우, 자, 4층짜리 이 지금 점포 겸용 택지가 있는데 상가 주택 또는 주택이지만 3층 4층 주택이지만 면적이 더 작아. 어쨌든 간에 상가 면적이 조금이라도 더 많을 때는 주택은 주택대로, 현행은 상가는 상가대로 해서 주택을 비과세 받고 또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최대 받을 수 있다. 이거는 10년 보유를 해도 이게 15년에 30%니까 10년 보유가 20%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금이 많이 오르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는 거예요. 자, 다음의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많은 경우, 상가 면적이 주택보다 작은 경우.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이런 경우로 많습니다. 1층에는 CU 편의점 또는 치킨집 이거를 두 개로 나누던가 해서 하여튼 상가 용도로 줘요. 2층은 원룸이나 투룸에서 세를 줘요.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도 크죠? 지금 현행에는 이 상가 부분까지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10년 보유, 올해는 팔면은 어쨌든 9억 초과는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내년부터는 10년 거주, 10년 보유. 10년 거주, 10년 보유.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어쨌든 간에 주택에 주어지는 최대 80%까지 그 양도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주어지기 때문에 양도세가 거의 안 나온다. 이게 10억에서 50억으로 뛰어도 40억의 시세 차익이 나와도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근데 이게 2022년 1월 1일부터 양도할 때는 상가 부분은 따로 계산, 주택 부분 면적별로 비율을 나눈 거죠. 비율을. 예, 건축물 대장이나 떼보면 등기부등본 떼보면 면적이 나와요. 1층 몇 제곱미터 나옵니다. 이거 하나가 전체가 지금 단독주택이죠. 이게 단독주택으로 들어가죠. 보통 이제 3층까지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다가구나 전폭경 택지가 많은데,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뀌는 부분.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보면 3년 이상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10년까지가 1세대 1주택은 80%, 그 다음에 토지, 건물, 다주택자는 물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중과가 대상되지 않는 다주택자는 최대 15년까지 해서 30%. 이게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죠. 자, 오늘 겸용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을 겁니다. 오늘도 제가 상담을 받았지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2년부터 바뀌는 세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내년에 파는 게 유리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자, 잘 선택을 해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이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 내야 되는 세금은 내야 되지만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세금을 내는 건 정말 억울하고 정말 잠이 안 오는 일이거든요. 예,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많이 걸리신 분들, 불면증 치료도 많이 제가 합니다. 다 상담하고 그러면 속이 후련하다.
시원시원하다. 예, 밤에 이제 잠을 잘 수 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메일이나 문자를 주시면 또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에 미국이라든지 뉴질랜드 해외에 계시는 우리 교포분들도 카톡 전화통화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 계신 분들도 영상을 보신다면 고민이 있다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실천에 옮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